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재난이 닥치면 일본은 한국에 도움을 청한다. 1.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깨버린. 안녕하세요. 현재 태풍 트라스의 영향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모습입니다. 중심 기압 998 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18m/초의 빠른 속도로 성장한 태풍 트라스는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일본에 강타하여 많은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유럽 기상학자들은 태풍 트라스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소형 태풍에 불과하다라며 전 세계의 지적에도 묵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을 비웃기라도 한 듯 8월 3일 새벽 일본 가고시마현에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여 시간당 1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열도에 닥친 태풍 6호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30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나는 등 일본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보했던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이 닥치자 일본 정부가 몰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최근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8월 3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를 북상 중이던 열대저기압이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되었습니다. 7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 번째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주 기상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일이 발생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송다가 지나간 직후 연이어 일본 오키나와에 제해 위험이 높은 태풍이 발생해 기록적인 폭우가 열도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만발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로가 물바다에 빠졌음에도 일본 기상청은 태풍 트라세의 세력이 매우 약해 금방 한국으로 북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와 오키나와에 시간당 120mm의 맹렬한 비가 새벽 동안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연간 강수량이 1100mm에 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오키나와는 한국 연간 강수량을 넘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월 3일 새벽 2시 21분경 가고시마 부근에서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번개가 치는 등 오키나와에 북상한 태풍의 강한 바람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모습입니다. 특히 가카이주 섬은 강풍으로 간판과 가로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일본 기상청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카이주에 2452가구 4622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섬에 파견된 자위대를 제외한 지역 주민 전원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 에어리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던 나가사키현에서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는 등 도시 전체가 물바다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반경부터 가고시마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번개가 내리꽂자 약 10만 가구가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6호 트라세가 일본 규슈에 진입한다면 열대 저기압으로 변해 폭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던 일본 기상청의 말과는 달리 현재 연달아 발생한 태풍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청은 현재 심상치 않다는 말을 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예측했던 태풍 송다와 트라세가 한국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은 물론 잇따른 폭우에 일본 열도의 지반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23구가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특히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지반치마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사실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지질학자인 야스오 국제위원장은 10년간 지진의 여파로 일본 본토가 2.4m 움직이고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라며 최근 한 달 동안 열도의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4차례나 강타하면서 일본 전역에 국도가 균열이 발견되었고 또한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대교가 폭우로 우수수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물고기 떼들이 집단 폐사하며 일본을 발칵 뒤집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쥐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으며 계속된 이상현상에 주민들마저 후쿠시마를 응하고 이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10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현재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있다라며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30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자연재해가 극심해지자 한반도가 부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에는 작년 열도를 들이닥친 태풍은 6개밖에 없었지만 올해 태풍 에어리를 시작으로 7월까지 약 4개의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자 결국 일본 네티즌들은 올해 태풍이 계속해서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라며 여전히 한반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에 원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일본을 괴롭혔던 태풍 제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태풍이 드디어 일본이 아닌 반도를 향해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지만 제5호 태풍 송다와 뒤이어 발생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며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속보가 나오자 일본인들 사이에선 하늘이 한반도를 돕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전체가 물폭탄을 맞은 듯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배수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우주 기상학자인 덴버 하이드는 태풍이 한국보다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점에 제트기류 상층골의 영향을 받은 태풍이 일본 쪽으로 휘는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더욱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땅이라며 한국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상황은 급속도로 커진 확진자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태풍까지 일본 열도를 괴롭히고 있자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가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가 위험에 처했는데 한국인들은 돕지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라세는 제주 남쪽을 향해 북상하다 태풍으로서의 세력은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두 태풍 다 위력은 세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의 만행으로 하늘이 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지며 한국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만 한다는 일본인들의 간곡한 호소마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불곰이라는 이름의 더 큰 폭풍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불곰이 가까운 장래에 일본에 상륙합니다. 일본이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폴란드 혹은 동유럽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동유럽 국가가 아닌 일본이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25일 현지 시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테러 제재에 명백히 비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라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러시아 태평양대 소속 상륙함 4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하며 일본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발표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해군 태평양대 소속 상륙함 4척이 모두 흑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러시아 해군 함정 모두 일본의 해상자위대 해군에 의해 스루가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감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해협을 관통한 러시아 상륙함대 구성은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1척, 로프카급 상륙함 1척, 어드미럴 네벨스코이급 1척 등 총 4척의 상륙함들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대가 가진 모든 상륙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조약 교섭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언제든 일본에 러시아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초비상이 걸린 곳은 일본의 홋카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홋카이도 바로 위에 있는 쿠릴열도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사히는 지난달 일본 해역에서 24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이 훈련을 진행한 데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21일 사이에는 해당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군함 10척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 정도로 많은 러시아 전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본과의 평화조약 중단 선전포고에 일본인들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한국으로 이동하고 그 후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대규모 피신을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가 일본에 남아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면서 한국을 임시 피난처로 삼은 외국인들의 입국이 대폭 늘었습니다. 당시 에르난 브란데스 주한 칠레 대사는 칠레 국민들이 한국으로 대피했다. 한국은 일본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훨씬 더 안전한 나라다. 한국이 마련해준 임시 피난처에서 칠레인들이 머물고 있다 전했고 유럽과 다른 남미의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해 수개월 동안 한국 호텔들이 일반 여행객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천의 한 호텔 대표는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그분들을 위해 배려를 하고 일반 여행객들에겐 양해를 구해서 라고 전했는데요. 일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일본에 있는 인력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깨버린 만큼 일본이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러시아가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도 러시아가 일본의 3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도 러시아가 일본의 3배, 지상군은 12배, 탱크는 6대, 이동 가능한 로켓 미사일 33배, 해군은 3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혀 상대가 안 되죠. 미국도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할 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1945년에 결정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결정으로 쿠릴 섬들은 소련으로 넘어갔다라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경계와 레드라인 한계선을 알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 문제에 미국은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 침공 시 한국이 일본인 피난민들을 전부 수용해 줄지가 매우 뜨거운 논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일본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넓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인 피난민들을 일본이 받아줄 것이냐는 질문에 가려받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 계획을 정비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한반도에서 유입되는 피난민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게 문제입니다.
이에 NHK는 지난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총리가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서의 유사 사태 전쟁 발생에 대비해 주한 일본인들의 긴급 피난 계획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총리는 이날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한 일본인을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긴급 피난 계획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고 새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가 주한 일본인들의 귀국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NHK는 기시다 후미오 일총리는 또한 내각의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한국 피난민의 입국 과정에서 위협 요소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라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위협이 될 만한 일본인들을 가려서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